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불자님들 새해 복 많이 짓고 계신지요?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수장 원행 스님을 만나 올해 조계종의 서원에 대해 여쭤볼 계획인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무척 벅찹니다. 자, 올해 조계종은 100만 원력 결집불사를 비롯해 신계사 템플스테이, 또 해외 불교국가 지원 사업과 승려 복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일심원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깨치라 강조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대한불교 조계종. 자, 그렇다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께서 과연 개혁과 변화, 또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중생들을 올해 어떻게 가르침으로 또 부처의 길로 인도하실지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원행 스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소통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초 정말 바쁘실 텐데요. 저희 BTN과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경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스님. 올 한 해 우리 불자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먼저 귀한 덕담 한 말씀, 또 불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십시오. 네, 올해는 경자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쥐띠해인데 쥐는 또 다복, 가정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금년에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스님, 지난해 우리 사회 정말 양극화 진영 논리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그 때문에 갈등, 대립 심각했는데요. 스님께서 올해 신년사로 좀 잠시 멈추고 내 주변을 돌아봐라 이런 말씀도 하셨었습니다. 새해의 단절, 또 불통된 우리 사회가 보다 조금 원만하게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스님,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만만장불고요 유업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는데 오직 자기가 한 행위만이 따라간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런 갈등이나 모순 이런 것들은 그 원천에는 그 자기 욕심이 이제 저번에 이렇게 깔려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상생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갈등이 좀 해결되고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욕심을 버리고 상생하라. 스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되시고 종단을 이끌어 오신 지 이제 1년하고 약 100여일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임기 2년 차를 이게 맡게 되셨는데요. 안정되고 화합하는 종단 분위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종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선결과제였던 종단 안정은 이뤄내신 것 같고요. 이제는 승려 복지를 비롯해서 취임 당시 말씀하셨던 종책 사업에 보다 이제 본격화하는 한 해로 삼아야 될 텐데요. 사부대 중에 그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지 않나 싶습니다. 스님,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종도들의 그 관심과 그리고 많은 협조로 이렇게 큰 대과 없이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임 소임자 스님들께서 많은 그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준비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12.7 범난 기념관을 이제 봉원사에 세우는 거, 유래 신도시에 이제 포교당을 세우는 거, 또 그리고 이제 용주사에 문화보존센터, 그리고 세종시의 문화체험관 등을 이제 해야 되고, 또 이제 100만 원력 결집에서 생기는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제 올해의 하나의 정말 우리 모든 불자들이 함께 결집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대해서 스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해서 주력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리 불자들의 호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스님, 네. 노불자님까지 네. 100원짜리 동전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큰 금액까지 동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100만 원력 결집 불사. 우리 원장 스님께서 직접 또 어떤 불사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한국 불교가 필칭 뭐 1700년에 2000년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 하셨습니다만은 근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이 종단에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좀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 회계 불사를 할 수 있는 기금을 모금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100만 원력 결집을 이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다가야에 우리 한국 절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찰을 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경주 열암국에 있는 마애불이 좀 넘어지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열암국에 있는 마애불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사부대중,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이제 수행 정진하시다가 좀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각 권역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우선 서울 경기 지역에 일산 동대병원 쪽에다가 이제 요양원을 하나 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이제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이제 거점 포교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 원력 결집을 이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교구본사에서 또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앞장서 주셨거든요. 한국 불교 중흥의 재원을 모으는 등 신행과 또 지역 불자들의 화합을 장을 만드는데 그 역할도 동시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 전국 교구본사에서도 또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되거든요. 스님,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도 각 교구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이 부다가에 우리 한국절을 세우는 데는 부산의 우리 설매보살님과 염치보살님께서 네. 큰 보시를 해주셨고 또 부다가에 있는 우리 그 본원 스님께서 2,000평의 땅을 또 시사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3월쯤에서 이제 우리 종단 대표단을 꾸려서 기공식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적지만 알찬 그런 그 불사금을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불사들을 할 수 있게끔 각 교구나 또 우리 신도 한 분 한 분이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그런 큰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100만 원력의 결집 불사 불법 승의 의미로 진행됩니다. 지금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특히 인도 부다가야에 있는 한국 사찰을 짓는 불의 불사,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처음에 이 선을 세우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또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듭니다. 스님께서도 역시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계실 듯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각 성지에 많은 우리 한국 사찰을 세우고 스님들이 이제 포교 활동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종지협이라고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는데 7대 종교 수장들이 이제 모여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네. 부다가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절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잘 결실을 맺지 못해가지고 우리 한국절이 없어서 굉장히 그 큰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부다가에 참배했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사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앞서 전국 교구본사 협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보살님들, 스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앞장서고 애써주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교구본사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새해 인연이 되는 대로 네. 앞으로 이제 결집불사 법회를 할 것이고요. 기 불사에 동참하신 교구본사에 대해서는 교구장님, 산중의 큰 어른들 또 신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불의 불사 중 또 하나가 역시 스님께서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세우는 불사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저도 안 납니다만 엎드려진 채로 네. 넘어진 채로 발견이 돼서 지금까지도 스님 손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불자들의 안타까움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불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스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남산이 이제 그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마애불께서 넘어지신 그쪽이 이 산마루 쪽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낼 수가 없고 전부 수작업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무게는 약 70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화재청과 또 교구인 불국사 우리 종단이 힘을 합쳐서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천년 전에 우리 마애불상이 어느 어떤 피해를 입어서 그래도 그 얼굴 쪽이 상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오셨다는 거는 네. 참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행복인 다행인데 빨리 이렇게 세워드려야만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그 소식을 듣고 또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또 문화재청, 지자체의 협조가 또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일 텐데요. 많은 불자님들도 함께 마음 내어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법의 불사로 스님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법당 그리고 도심포교당 불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계룡대 영해법당 건립을 발언하셨던데요. 그 동기 궁금하고요. 또 도심포교당 불사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이제 법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가서 보니까 그 삼군 사령부내 카톨릭이나 기독교 성당이나 교회는 영내에도 있고 영외에도 있는데 우리 불교 법당만 영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몰이 되면 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계룡대 신도시에 있는 많은 불자 가족들이 신행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정말 군 법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군 불자들이 힘을 합쳐서 네네. 많은 그 거금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절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종단에서 반절 정도만 대주면은 영입법당을 다시 걸려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불사금이라든지 돌려드릴 테니까 바로 설계해서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예.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삼군 사령부 영유에 약 100억 정도 들여서 법당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련자분들께서 지금 환호성을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그 외에 도심포교당 불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네, 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나 또 거점 도시에 그 산속이나 좀 떨어진 외곽 쪽에는 사찰이 있지만 네네. 불자들이 직접 바로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포교당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 원력 결집을 통해서 모금이 된 불사금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신도시나 거점 도시의 포교당을 앞으로 하나씩 세워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불법승 가운데 이제 승에 해당하는 불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원장 스님의 주요 종책 사업 가운데 하나가 승려 복지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0만 원력 결제 불사 가운데 불교 요양병원 건립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이제 스님들뿐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의바세우바의 제가불자님들께서도 한평생 수행을 하신 분들이 노후에 수행체가 마땅치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부대중이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권역별로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일산병원의 부지를 저희 종단 땅하고 이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설계를 해서 첫 삽을 뜨도록 이렇게 하겠고, 또 우리 스님들은 승려복지를 통해서 이제 많은 기금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 그 노후 기금을 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그런 혜택을 통해서 스님들이나 제가불자들이 큰 고통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불교 요양병원 각 지역별로 보다 규모가 크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발언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스님 이제 100만 원력 결집불사 이야기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다른 이야기 좀 여쭙고 싶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성역화 불사에 대한 일단 설명부터 스님 부탁드립니다. 조계종 성역불사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총본산격인 이제 조계사 주의를 이제 성역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간에 많은 원장 스님들이나 소임자들이 준비를 해왔고 계속 되고 있는 이런 불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계사 성역불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 12.7 법랑 기념관을 조계사 주에 이렇게 건립하도록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봉은사 쪽으로 12.7 법랑 기념관은 옮겨서 짓도록 하고 예. 조계사의 기존에 해왔던 성역불사는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조계종의 청정한 가풍을 또 되살리고 널리 퍼뜨리고자 현재 상월선언 천막정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양일이 2월 7일인데요. 얼마 전 또 직접 다녀오시고 귀한 말씀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9분의 스님께서 목숨을 건 정진 이어지는 모습 보시면서 스님께서도 참 여러 생각이 드시고 또 그 모습으로 많은 불자들이 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스님? 참 그 9분의 선지식께서 위법망고의 그런 정신으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엄동설안에 불도 없이 그렇게 정진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 드문 일입니다. 예. 그래서 획기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시기 때문에 늘 건강에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큰 무리 없이 대과를 성취해서 회양이 잘 되도록 지극하게 이제 발언을 드리고요. 예. 또 저희들도 자주 가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만은 온 종도들의 뜻을 또 그 정성을 잘 모아서 회양할 수 있도록 힘을 이렇게 보태고자 합니다. 예. 그 상월선언 법문 가운데 원장 스님께서 회양일날 9개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예.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법문을 해주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예. 많은 그 주위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신행하는데도 게으름이 많고 나태하는 게 많은데 이 9분의 이 큰 스님들께서 그 어려운 용맹정진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을 용맹정진 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우리 이 종단이나 종도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룩한 일이고 또 위법망고의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종도들이 본받고 그 공덕으로 우리 불교가 더 힘차고 또 크게 종응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스님 이제 정부의 대불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올바른 방법,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제기해 주셨어요. 취임 초부터 자연공원법이나 또 지방세법, 도로 표지판 철거 문제를 3대 악법으로도 규정하셨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대정부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잘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훼손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고속도로에 있는 사찰 표시판을 상의 없이 이렇게 철거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네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잘 원만하게 다시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자연공원법이나 또 세법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슬기롭게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그 저변에는 우리 한국 문화를 계승 전통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단이나 불교를 바라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반 이익 집단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 그 전통이나 어를 올곧게 개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그러한 그 정부의 시각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스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종교를 떠나 우리 불교하면 역시 한국 전통 문화이고요. 우리의 전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정부적으로도 불교 정책에 일단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스님 저도 역시 공감하고요. 이후에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싶으신지 스님 구체적인 방안이나 개선 방법들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이제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셨고 앞으로 더욱 그 템플스테이나 한국 음식 문화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일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님 지난해였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 모임에 직접 참석하셨었어요. 신계사 템플스테이 문제를 논의하고 오신 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북측에서도 당시 무척 긍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북미 대화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요. 다시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계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역시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포기할 수 없는 불사 아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이 신계사 템플스테이나 혹은 북한 사찰림 복원 등에 대해서 올해 어떤 원력을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도 이제 새해맞이 우리 신년 법회에 함께 동참을 해서 북한 불교대연맹과 함께 그 신계사를 참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다 보고 왔고 함께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이 이렇게 경색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이런 제재가 있어서 네. 우리가 활발히 하지를 못했는데 물밑 작업을 계속하면서 템플스테이관을 신계사에 지어서 우리 남북의 불자들이 함께 그곳에서 만나서 수행 정진도 하고 또 더 확대시켜서 이제 남북 그 불교도 연합법회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도 꾸준하게 더 그 연락과 유대를 해서 그런 일들에 진척이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금강산에 있는 또 그 여러 그 폐사된 사찰들 복원하는데도 우리가 힘을 좀 더 함께 보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스님 우리 부처님 가르침만 잘 따른다면요. 남북관계 경색이나 또 북미관계 문제 부분이나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갈등 또 분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가르침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늘 부처님께서는 너와 내가 없다고 늘 말씀하시니까 자타가 둘이 아니고 또 모두가 한 뿌리이고 그래서 이제 대승보살이나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생각, 또 남들이 먼저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그 보살행, 이게 기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처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네. 우리 대승불교가 더 한층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부리의 가르침, 저 역시도 올 한해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취임일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스님 종단 지도자 포럼이었거든요. 사실 불교계가 사회 발전상에 비해서 특히나 좀 첨단 분야 쪽에서는요, 스님 한 발 늦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단 지도자 포럼을 구성하셔서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셨었는데요. 자, 한국 불교의 역할과 사명, 또 현사의 발전상에 맞춰서 또 어떻게 실현을 해낼 것인지 그 모색하는 자리, 그걸 통해서 현재까지 어떤 좀 진척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시너지가 내는 부분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불교는 사부대 중에 함께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각 그 특수한 분야나 또는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또 우리 함께 탁마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국내 일정 소화하시는 가운데도요, 해외 포교에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LA에서 사찰 음식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각계 유명 인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나 원장 스님께서 직접 초청자분들께 우리 사찰 음식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을 저도 무척 기쁘게 봤었는데요. 우선 우리 불교에서 음식의 의미 무척 크지 않습니까, 스님? 또 이런 불교의 음식 문화가 보다 대중화되고 세계화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 불자로서 당연한 거겠죠, 스님? 먼저 우리 불교에 있어서 음식의 의미부터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도 뭐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음식은 이제 불교에서는 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다는 그런 개송을 하면서 우리 바르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약으로 먹는다. 그런 이제 그 기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조리해서 이렇게 드시도록 하는 게 불교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전통 내지는 불교 음식을 잘 그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건강식, 수행식을 널리 보급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스님 현장에 직접 계셨으니까 또 각계 인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또 직접 눈으로 가까이에서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구 음식 내지는 이제 모든 현대 음식들이 자극적이고 좀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아서 또 덜어는 또 밋밋하다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접하는 모든 분들이 신선하고 또 새로운 맛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관심을 표했고 그 함께 자리하신 많은 그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음식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전 세계 유명 셰프들도요, 사찰 음식을 배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우리 불교 음식이 잘 알려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스님 또 문화포교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불교 내지는 한국 전통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양하고 홍보하는데 또 음식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찰 음식을 통해서 또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지난 11월에는 또 파키스탄에 국빈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라난타 스님의 발자취도 조차보시고 또 대통령과 총리도 만나셨거든요. 국내 일정도 바쁘실 텐데 정말 숨가쁘게 해외 일정까지 소화하고 계신데요. 사실 파키스탄이 불교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국 불교계와 그다지 큰 교류가 있던 곳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은 파키스탄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인도의 땅이었습니다. 불교가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 중인도 카필라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그 불교가 바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판잡 지역이나 지금 라오르 지역을 통해서 길기트 그다음에 푼자를 통해서 군드락 고개를 넘어서 중국의 불교가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오르 지방이라고는 지금 파키스탄의 그 지역은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고 또 대승불교가 싹트는 곳입니다. 특히나 그 지역에서 수행하셨던 마라난타 스님께서 중국 동진을 거쳐서 백제 땅에 불교를 전파하신 중요한 그러한 고장이고 또 해초 스님께서 수백 년 후에 다시 거기를 참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승불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각 보살상들, 특히 이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 상들이 많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사리신앙, 사리탑 신앙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통해서 또 우리 그 마라난타 스님의 불교를 홍보한 그런 공덕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참배를 했고 교류를 했고 지원도 했고 앞으로도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지금 스님 말씀 듣고 불자님들께서 또 새롭게 성지순례 지역으로서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단 차원에서 함께 교류가 이루어져서 성지순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성지순례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또 서인도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대승불교의 발상지이고 또 사리탑을 숭상하는 곳이고 또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우리 불자들이 성지로 이렇게 순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납보 상태인 남북 교류에서 또 한일 갈등까지 사실 불교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제안하신 북한 신계사 템플스테이는요, 사실 금강산 관광만큼이나 불자를 넘어서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경색된 한일 갈등에도 역시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불교계의 역할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경제와 맞물려 있는 다양한 이 분야, 불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대사회적인 종단의 주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과 우리 한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불교는 우리 삼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문화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황금유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중일 삼국이 이제 그 문화교류대회를 한 게 이제 23차고 그 다음에 한일 불교 대회가 지금 40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전부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한중일 불교대회는 통도사 쪽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한일 불교는 이제 백제의 땅인 금산사에서 하도록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모든 게 잘 순조롭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경색된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함께 이제 공동 발전하고 관심사를 갖도록 노력할 것이고 종단에서도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이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스님 취임하시고 1년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거나 또 귀한 경험이나 일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100만 원력 결집을 통해서 우리 꼬마 어린이서부터 8, 90 먹은 노인 노보살님들께서 그 조그만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그 저금통을 열어서 그 동전을 세는데 정말 감명이 깊었고 그런 관심과 그러한 그 깊은 그런 불사에 동참하겠다는 열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저금통을 여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의 이 작은 것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주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예. 부처님께서도 항상 작지만 모두가 함께 모이는 그 원력이 크다 강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더 많은 불자님들께 함께 나서 주십사. 스님 한 말씀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한국 불자가 1,000만 명, 2천만 명 하는데 네. 우리 100만 명의 원력보살이 결집을 해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계속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대승 원력을 세워서 한국 불교가 중흥하는 계기로 삼는 이런 큰 불사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올 한해도 끊이지 않고 함께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스님 취임 이후 빠른 그 발자취를 저희가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스님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책보다는 영상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검색하더라도 스님 요즘은 다 영상을 통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영상 보교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영상 포교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스님께서 평소 보시면서 드셨던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상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죠. 어쨌든 지금 BTN이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그간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젊은이들이나 관심 있는 불자들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수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좋은 큰 일들을 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월 1일이면 저희 불교TV가 개국 25주년 스님 말씀대로 맞이합니다. 불자들의 염원을 모아서 개국한 저희 BTN. 스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또 하고 계시고 평소에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 또 많은 스태프들이 오늘도 역시 불찰주야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 격려의 한 말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매체의 중요성 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붓다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BTN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스님께서 저희 백만방송 포교사 BTN 붓다회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든든합니다, 스님. 사실 귀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대대손손 전하고 온 세계, 온 우리에 또 널리 보급하는 영상포교 저희 BTN 참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 불교 문화상 저희 BTN 사명대사가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사명대사하면 우리 불교계에서도 정말 아주 귀한 선지식이신데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작년에 BTN을 통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또 시청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중에서는 사명대사가 아주 돋보이셨고 또 이 BTN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사명대사 스님의 그 큰 친필을 우리가 칭견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데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할 말씀 해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함께 하시는 불자님들께 또 역시 또 올 한 해 또 잘 지내시라고 또 귀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늘상 다 드리는 말씀이고 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불자로서 갖춰야 되는 큰 덕목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첫째는 우리가 제법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늘 그 마음에 새기고 헛된 그런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여러 사람을 위한 그런 큰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모든 그 욕심을 가져갈 수 없고 다만 자기가 지은 업만이 뒤따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자기한테도 이롭고 예. 또 남한테도 이로운 그 대승불교의 진정한 그러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스님 오늘도 많은 불자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 BTN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저도 마음속에 귀하게 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